네, 네, 영민님 잘 들리시나요? 김영민 선생님? 네, 들립니다. 네네. 그럼 이제 스터디 첫 번째 시간이니까 OT를 먼저 할 건데, 일단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뭐 좀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 스터디에서 이제 각자가 얻고자 하시는 부분이 다 다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이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최대한 이제 좀, 각자가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좀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스터디를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탈하시는 분 없이 끝까지 스터디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우선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되도록이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어, 올해 30대 후반이고 이제 한국 나이로는 이제 40이 됐죠. 올해 딱 40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로 10년 좀 넘게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그냥 뭐 앱 개발이나 웹 개발 뭐 맥 윈도우 이런 개발을 좀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러닝 커브가 있었는데 이제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 뭐 업무에 익숙해지고 업무가 이제 난이도가 별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조금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좀 업무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픽스로 이제 커리어 전환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이제 그래픽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회사나 팀 특성상 그래픽스 쪽에서도 그렇게 난이도 있는 그런 업무를 네, 수학을 이제 딥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업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스도 이제 CS 쪽,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만 공부를 좀 하면서 하니까 다 대응이 되는 정도더라고요. 뭐 수학은 기본적인 거, 뭐 삼각함수나 뭐 내적, 외적, 그리고 뭐 행렬 통해서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 그 정도로만 해도 대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것도 그렇게 좀, 어, 너무 뭐 도전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좀 딥러닝 쪽으로 좀 커리어 전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쪽에서 지금 몇 년간, 쭉 몇 년 전부터 되게 빨리 회사 쪽에서도 그런 직종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어, 뭐 거의 반 정도는 그쪽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비중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를. 그래서 저도 한번 그쪽으로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수술 채널에 일단 구독을 해서 좀 뭐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1년 정도 전에 이제 멤버십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멤버십 생기고 나서부터 거의 네, 생기자마자 가입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음, 먼저 이제 제 수준이 그렇게 수학 높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는 문과를 나왔고 그 교차 지원으로 대학교를 공대를 갔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대학교에서부터 수학적으로 좀 컴플렉스도 있고 해가지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뭔가 이제 수술 채널에서 제가 좀 처음부터 배워볼 수 있는 수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직문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커리큘럼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이거면 내가 좀 이해를 그래도 이제 대학도 공대도 나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쉽게 들을 수 있겠다 했는데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수학이랑 좀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다가 그래도 이제 꾸준히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뭐 자연수, 뭐 이제 유리수, 실수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선형대수 나가고, 그 다음에 미적분 넘어가면서, 미적분 넘어가면서부터 더 힘들더라고요. 선형대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픽스에서는 선형대수 쪽은 이제 기초적인 거라도 뭐 행렬 사용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가 됐었는데 미적분 넘어가니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번 쭉 끝까지는 듣긴 들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거기에 1기 뭐 2기 3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기 듣고 2기 듣고 이제 3기까지 한 번씩 들었는데 음, 그래도 너 좀, 뭔가 확 와닿는, 네, 이거 내가 진짜 조금, 뭔가 조금, 많이 얻어갔다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건 저는 이제 녹화본으로만 따라갔었거든요. 네, 일단 그런 그 느낌이 있었고, 근데 그 반면에는, 뭔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 좀 재밌는데? 수학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거를 어쩌면 이제 평생 좀 취미로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호기심 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걸 장기로 수학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미있게. 근데 이제 저 혼자 계속 레코드만 보면서 이제 장기간 어,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 기- 진짜 고등학교 미적분부터 기초부터 스터디를 구성을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장기간 공부해 나갈 뭐 동료들도 조금 구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조금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겠다 생겨서 일단은 스터디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저는 이제 딥러닝 쪽으로 커리어 전환을 목표로 이제 수술 채널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어, 어쨌든 딥러닝 쪽으로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목표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저는 이제 커리어 전환도 뭐 제 기준으로는 좀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학도 이제 뭐 대충대충은 아니지만 그냥 100% 취미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음,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부터 미적분학의 이제 기본적인 이해 그런 토대를 놓치지 않으면서 좀 수학의 기초를 처음부터 탄탄히 쌓아 나갈 수 있는 이제 스터디의 첫 시작이 이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터디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처음에 스터디를 모집을 할 때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자고 했었는데 좀 이제 지원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계속 발표를 하는 걸로 이제 스터디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발표를 할 생각이고 지금 이제 저저번 주부터 책을 사서 공부를 하면서 앞에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뒤로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진짜 맨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채우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막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면 서로 이제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진도가 지난 시점에는 뭐 격주에 한 번씩 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좀 텀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배우는 이제 속도가 조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언제든지 이제 제가 발표를 하지만 그중에 뭐 다음번에는 뭐 제가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음,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스터디가 일변수 미적분학까지거든요. 고등학교 미적분학부터 해가지고 일변수 미적분학까지가 이제 스터디인데 진도인데 여기서 한 1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페이지 수로는 뭐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1년 정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1년 정도 안에 뭐, 뭐 대략적으로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일단 목표는 1년 안에 끝내는 걸로 일단 잡았어요.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혼자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이제 모든 내용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면서, 이거는 크게 뭐 미적분학 이해하는데, 뭐 공부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하는 부분은 제가 빼고, 이건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넣고 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데 빼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걸 넣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뒤에 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제가 되돌아와서 뺐던 부분 다시 넣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네, 이 정도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저의 소개와 제가 이제 이 스터디에서 뭐 어떤 걸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스터디의 방향 같은 거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른 부분부터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스터디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서로 얘기하고 정한 다음에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먼저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일단 나이를 소개하셨기 때문에, 저도, 저는 이제 42살이고요. 네. 현재는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 보안 팀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대학교까지 문과 공부하다가, 공무원 준비하다가 이제 현재 직장을 택한 상황인데, 수학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제 상황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학원에 가도 조금 힘들 정도? 수학을 싫어서 문과를 택한 경우여가지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수학하고 담을 쌓고 있다가, 어, 이 보안 직종에서 좀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라든지 기계 쪽 자격증을 따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막히는 게 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좀 이겨보자 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보자 해서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 다시 편입을 해가지고 기계제어공학과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공업 수학 배우는데 들어가자마자 와 이건 무슨 소리지 알고 이제 고개를 뭐 떨구고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교수님 소개로 이 수질 체제를 알게 됐고 뭐 현재 상황은 이제 직문수도 듣고 이렇게 하고 참가하고 있는데 뭐 다들 저는 수준이 낮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 우스갯소리로 다 뻥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본인분들은 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거기서도 따라가기는 되게 힘든데 그래도 뭐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중간에 좀 빠졌다가 다시 참여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발표 형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이제 발표할 수준은 안 되고 그냥 배워야 하는 수준이어가지고
따라 참여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음, 사실 이 제가 수학책을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알다 보니까 재미는 있어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좀 설레고 앞으로도 뭐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빠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최대한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응업수학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데드라인이 있나요? 혹시 응업수학 가지고 뭐 어떤 시험을 쳐야 한다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네, 지금 뭐 한 학기 동안에 이제 한 학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깊게까지는 거기도 이제 못 들어가고 어, 그 한 단원 해가지고 뭐 기말까지 다 친 상황이고요. 근데 뭐 거의 오픈북 수업이다 보니까 오픈북 테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뭐 한번 풀어보고 다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내가는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이게 제가 하면서도 이거 가지고는 진짜 부족할 것 같은데 뭐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뭐 중학교 수학부터 하나씩 보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럼 네. 직문서는 그러면 끝까지는 한 번은 들어보신 거예요? 아니, 끝까지 듣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굳이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알아가는 게 더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따라서 가는데, 처음에 이제 군 구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처음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도 하고, 이렇게,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되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 본의 아니게 가족 행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빠지다가 다시 최근에 선영대수 그거 하면서부터 중간에 다시 껴들어가지고 듣고는 있는데, 뭐 유튜브로도 그 쓰리블루 쓰리브라운 그거로 계속 보고도 있고, 수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고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럼 또 다른 분 말씀하실까요? 제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제가 뭐 34, 다섯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30대 중반이고, 저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발하다 보면은 수학적으로 약간 계산할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막 학창 시절에 되게 좀 근면성실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운이 좋게 뭔가 학교를 가고 운이 좋게 회사를 취업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라 뒤돌아보면은 뭔가 되게 기초가 많이 부족한 뭔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항상 뭐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뭐 이제 이런 채널을 알게 돼서 제가 채널이 접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 뒷문수라는 것도 네, 얼마 전에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별로 본 강의도 아직 몇 개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마침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하셔서 저도 항상 뭔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던 그런 기초들을 좀 채우면 좋겠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업무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개발 쪽에서 수학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 수경님 저기 회사 동료인데 제가 조금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네.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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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행히 뭐 성도님이 그만두시지 않는 이상 저도 약간 빠지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자, 제가 할까요? 아, 네. 저는 직문수 1, 2기를 사실 듣긴 들었는데 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제일 처음 이제 제가 그 직문수 시작을 할 때 이제 아들이 직문수를 할 건데 한번 들어보겠냐 그래서 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수학이거든요. 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다시 수학을 안 봐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앞으로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그 당연히 문과니까 대학 가면 이제 수학을 안 할 줄 알고 되게 행복했거든요. 저희 때는 이제 직문수를 들어보신 분은 제 얘기가 가끔씩 나와서 좀 알지 모르겠는데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꽈락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다른 거 다 만점 받아도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가수한테 굉장히 빠져가지고 공부를 완전히 놓았어요. 공부를 완전히 놓았는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조금 기본이 있어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그냥 시험을 대충 쳤는데 수학을 이렇게 못 따라갔어요. 제가 나중에 시험 칠 때도 점점점 못하겠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저 안드로메다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야 되겠고 집에서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넣은 줄 잘 모르고 그냥 저를 철사까지 좀 믿고 있었고 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언니가 수학 선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2 때 언니가 이제 저희 학교에 정근을 왔는데 진짜 한마디로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 학교에 오는 거야 이러면서 학교를 관둘까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잘 숨기고 있는데 언니가 난데없이 복병으로 저희 학교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전 진짜 수학을 거의 빵점을 맞고 있는데 언니가 수학 선생을 온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를 칠까 뭐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학생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 10시까지 남아서 야자를 해 하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수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항상 도망을 갔어요. 정규 수업만 마치면 야자를 안 했어요. 근데 야자를 안 하면 그 다음날 이제 칠판에다가 명단을 다 적어 놓고 교무실 앞에다 다 무릎을 꿇게 해요. 무릎을 꿇고 이제 한 시간 동안 벌을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가 왔으니까 제가 덩달아서 이제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만 특별히 야단을 많이 치는 거예요. 언니 얼굴 좀 살려줘라 이러면서. 굉장히 재수 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국어나 영어나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데 수학이 언제나 망가져가지고 평균점이 너무 낮고, 또 꽈락 제도가 있으니까 40점은 넘겨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언니가 그래도 결혼을 했고 따로 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언니한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리면 다시 이 학교에 내가 안 올 거라고 이제 협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비밀을 지켜주긴 했는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저도 걱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꽈락을 안 맞을까 그 연구를 상당히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학 중에서 몇 개를 딱 골라가지고 독서실을 잡아서 그땐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정석 책을 딱 들고 들어가서 한 5개를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40점 이상을 넘어야 되니까 5과목을 공부하면 50점을 받겠다 이 생각을 제가 얄팍하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40점을 넘겨야 되니까 5개를 선택한 중에 미분적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분적분은 반드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제 제가 꼭 나올 거를 이제 뭐 그래 가지고 그때 뭐 통계 이런 거는 다 빼고 어차피 공부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그래서 제가 미분적분 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단기간 동안 굉장히 고생했다는 생각이 항상 미분적분을 보면 제가 떠올라요, 그때가. 근데 어쨌든 40점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좀 발악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인제 거의 3 년을 놀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인제 시험을 치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나 사실 수학 하나도 몰라." 그래 가지고 몇 개만 지금 딱 집어서 공부를 했는데 40점이 안 될 것 같아 하니까 오빠가 인제 시험지를 이렇게 그때는 2 장, 3장 본고사가 여러 장이 나오잖아요. 다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 적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니까 아 대학 교수들은 그냥 OX를 하지 않고 "이건 쪼끔 풀었으니까 5 점을 주고 이거는 한 10 점을 줬겠다." 그래서 "40 점이 넘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오빠 교수 아니잖아요. 오빠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5 점 10점 안 주면 어떡해. 이제 막 너무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를 딱 풀었다는 느낌은 없는데 깨작깨작 하고 인제 나왔으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차마 그때는 그 학교 벽에다가 합격자를 번호를 다 적어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거든요. 벽에다 붙였는데 제가 그 전날 저녁에 가출을 했어요. 차마 인제 부모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시험은 다 망쳐 놨고 그래서 '내가 인제 집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어디로 갈까 하니까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집을 떠나서. 그래서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갔는데 '아 인제 어디를 가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인제 고모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모가 여수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수행 인제 버스를 탄 거예요. 고모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그 넓은 곳에 어쨌든 고모님이 계신다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고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가끔씩 그 제사 때문에 오셨으니까 어디에 사시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생 버스를 타고 집을 떠난 거예요 제가. 집을 떠나면서 오빠한테 나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40 점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집을 떠나기로 했어. 그래 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하니까 "아 그거는 비밀이야. 그 나 찾지 마." 하고 인제 여수를 간 거예요 제가. 이건 아들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전날 집을 떠났는데 오빠가 또 인제 굉장히 걱정이 됐던가 봐요. 그 여수에서 내려 가지고 인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갔으니까 "고모 나 사실 집에서 도망쳤는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모가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고모 아들이 이제 저를 인제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인제 고모 집을 인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모 나 인제 집에 못 가니까 나 여기서 그냥 살게요."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살았다. 인제 좀 살 수 있는 데는 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다음 날 새벽에 인제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새벽에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그거를 인제 벽보를 붙이니까 "네 번호 있어.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그날 오후에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온 거예요. 제가 인제 거기 갔다는 것도 인제 부모님은 모르고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거 봐라. 그렇게 풀면은 몇 점씩 다 준다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40 점을 인제 넘겼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그때는 과를 그전에는 무슨 과 뭐 사학과, 사회학과, 뭐 영문학과 이런 식으로 뽑았지만 제가 딱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1 학년 때 공부를 해 보고 2 학년 때 과를 정해라 뭐 이랬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어느 학과가 제일 수학하고 상관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사회학과를 가면 절대 수학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사학을 해봐라. 얼마나 재밌는데 해서 그건 오빠 니지. 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을 안 해야 되니까 나는 사회학과를 갈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학과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그놈 숫자를 안 봐도 되고 뭐 사회에 대해서 뭐 하면 뭐 어려운 거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사회학과로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전공 필수에 뭐가 있냐면 사회조사 방법론이 있는데 완전히 수학인 거예요. 이게 통계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망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학교를 관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서 부마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탱크가 이렇게 도열해 있고 한 3년을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대학을 다니기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리포트로 다 시험이고 뭐고. 왜냐하면 그 총칼 든 군인들이 학교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출입을 못 했거든요. 부마 사태를 부산대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시절은 그냥 암울한 세대였어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학교를 좀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군인이 있든지 말든지 또 교수들이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거의 학교를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학교를 갔는데 누가 저를 되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과 대표래요. 그래서 근데 왜 나를 아는 척을 하냐니까 하도 얼굴을 못 봐가지고 궁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궁금해하지 마라. 앞으로도 잘 안 올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제 신랑이 됐거든요. 열심히 계속 아는 척을 하더니 결국 이제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오늘 이제 가정사 다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서울로 올라와서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그때는 이제 독박 육아 뭐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연년생을 낳았는데 혼자서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도와준다는 건 언감생심이고 진짜로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생각나는 게 뭐가 되게 먹고 싶었는데 한 놈은 기어다니고 한 놈은 간신히 걷고 하니까 얘들 데리고 나가서 어쨌든 장을 봐야 되잖아요. 장을 봐야 되는데 한 명 안고 한 명 업고 양손에 들고 이러고 오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도망을 갈 길이 없나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애들을 좀 맡기고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얄팍하게. 제가 좀 얄팍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안 해봤고 했으니까 이제 좀 대학원을 다니든지 해서 이제 시어머님이 근처에 사시니까 애들을 좀 맡기고 내가 조금 자유롭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다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과는 사회조사 방법 때문에 통계를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이제 수학이 없는 다른 과 공부할 게 뭐가 없나 이렇게 또 찾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수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결국 다 통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랑은 이제 공부가 안 맞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수학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수학을 잊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직문수를 할 건데 엄마 같은 사람이 들으면 딱 맞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떤 거 할 건데 하니까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나는 수준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탄젠트 이런 것도 가르쳐 주냐 하고 제가 이제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5과목을 할 때, 아, 삼각함수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 삼각함수는 빼! 하고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혹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삼각함수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서 언젠가 내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삼각함수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마음속에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물었던 말이 탄젠트 같은 거 가르쳐 주냐 하니까 아 그거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난 탄젠트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고 직문서를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뭔가 수업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수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탄젠트 가르쳐 준다더니 이거 뭐야 진짜 내가 완전히 엮여가지고 진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제가 엄마인 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 좀 위치도 애매모호해가지고 내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아 그냥 16강까지 그냥 앉아만 있자 이 생각으로 일기 직문수를 제가 끝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유 내가 다시는 엮이나 봐라 이 생각을 했는데 이 길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엮여가지고 이 길을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 그래도 내가 일기를 한 번 들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한 번 더 들었으니까, 조금은 더 알겠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역시나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아, 이렇게, 삼각함수 부분을 잠깐 들을 때, 좀, 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었던 그런 부분은 사실 있기는 해요. 제가 내적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다가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재미도 있고, 아,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기 질문지를 직접 들었지만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톡이 왔어요. 누가 고등학교 미적분을 공부하고 싶다는데 같이 한번 안 해보겠냐고 해서 노노노노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아 제가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누가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노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러면 나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같이 좀 동행만 좀 해볼까 그랬더니 한번 그렇게 해보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이게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 왜냐하면 이 국어를 사실 송혜림 선생님이랑 같이 둘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따로 공부하신다고 해서. 근데 본문을 읽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다음 연습 문제를 풀려고 하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연습 문제 풀다가 그냥 관뒀거든요. 도대체 이건 서로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몇 페이지 보다가 이제 책만 큰 게 있고 이제 아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주일날은 역함수를 하고 그 시간은 굉장히 재밌어요. 책 읽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재밌고 이제 월요일 날은 왕원수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좀 바빠가지고 왕원수를 잠시 쉬지만 화요일 날은 이 미분적분을 해야 되는데 왕원수 수업은 뭐 이제 제 수준을 아니까 저한테 맞춰서 해주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아, 이 미적분 이 책을 한번 제가 좀 봤잖아요 앞에. 근데 아, 나중에 문제 풀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어렵고 문제 내용이 이해도 안 되고 네, 그래도 아, 일단은 이제 인생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러고 들어왔어요. 이제 이번에 못하면 나는 이제 다시 안 엮인다. 혹시 이번에 좀 저랑 비슷한 분이 계셔가지고 둘이서 막 헤매면 좀 같이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민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수학에 대한 재능도 아주 없는 사람이고 또 수학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고 사실 여기 제가 왜 앉아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저 같은 사람도 가끔씩 있으면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게 좀 바닥에 깔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은 제가 좀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저도
하면서 연습 문제 같은 걸 좀 봤는데, 근데 굳이 저기 허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스터디에서는 그 예전에 이제 미적분 스터디 모여서 하시는 그 저기 재생 목록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봤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금 제가 다 보진 그러니까 몇 개만 이렇게 그냥 썼는데 좀 책을 거의 뭐 책에 있는 거의 좀 모든 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연습 문제도 많이 푸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연습 문제를 그렇게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뭔가 그런 이제 개념 위주로 뭔가 이제 개념을 확 잡고 가야 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습 문제들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잘 익숙하지 않은 뭐 탄젠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뭔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왔던 수학들을 조금 그러니까 미적분하기에 이해하는 전혀 좀 다른 결로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연수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네, 거의 안 풀 생각이고 개념 위주로 생각이라서 네, 지금 다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거는 수업을 계속 하면서 좀 의견 주시면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또 뭐 연습 문제도 몇 개 풀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차차 나가면서 네,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민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전 김영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전 생물 전공을 해서 관련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들어온 목적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수리통계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뭐 미분적 분학 공부를 해야 돼서 그 공부의 기초로 여기 일변수 미적분도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임에 오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대학원 준비하시는데 뭐, 어, 그것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일정이 데드라인이 뭐 언제까지 좀 어느 정도 미적분이 공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가 그런 게 있을지. 어, 우선 당장 뭐 올해 7월 논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준비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내년 가을 학기 3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서로 그렇게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어 조금 공감을 하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최대한 전날에는 제가 노트하고, 그 다음날 발표할 범위나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매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딱 뭐 전날 정도 돼야지, 아, 이 정도까지 발표할 수 있다. 분량이 나오고 또 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전날까지는 그렇게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책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책 보면서 그냥 각자가 그냥 공부를 해 나가시는 와중에
네. 그 중에 제 그 스터디를 통해서 발표 들으면서 뭐 예습 또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네, 거의 50분 지났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내용이 공부한 내용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그리고 수업 저기 발표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거든요. 네, 각자 이제 또 네, 출근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너무 늦어지는 건 네, 좀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최대한 1시간 반 맥시멈으로 잡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좀 하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네, 시간 되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트를 네, 제가 이런 건 뭐 줌으로 회의는 많이 해봤는데 음, 이렇게 뭐 좀 발표를 하는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좀 서투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일단은 저 1장부터 1장이 이제 함수화 모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뭐 영어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원서는 안 샀어요. 그래서 번역본을 샀고 원서는 뭐 저기 있더라고요. PDF가 있어가지고 그래 서로 조금 네, 한글이 이사강 할 때는 원서 잠깐 좀 교차해서 보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장은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화 네, 극한이 아니고 함수화 모델이에요? 네, 1장 저는 함수화 극한인데. 아, 그래요? 구판 아니세요? 미분. 이거 아니에요? 아, 제 거랑은 좀 다르네요. 아, 달라요? 이거 구판인데. 다들, 책 보시면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도 어제 사가지고 함수화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저는 성곤님이랑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근데 어디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경문사, 책이 다르구나. 여기 북수힐에서 나온 책인데. 아, 근데 이게 번역한 거라 원서는 같고, 같은 원서를 번역한 거 아닐까요? 구판은, 예, 다른 데서 서로 번역을 했나 봐요. 음, 별로 큰 이건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보니까는 그 그림 같은 것도 똑같네요. 똑같아요? 예, 아, 똑같네요. 그, 근데 예, 극한을 저희, 모델이라고 한 거 빼놓고는 똑같네요. 예, 아, 저도 북수일 거 가지고 있는데, 아, 네, 처음이 펑션행 리미트로 돼 있고, 근데 그 그림 같은 건 똑같습니다. 아, 아, 네, 어차피 이게 2장 가면서 이제 극한이 나오거든요. 제 책은.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진도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예, 번역본이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네네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 처음에 이제 함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함수란 뭐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functions arise whenever one quantity depends on another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의, 값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값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뭔 말인가 하니, 어, 하나의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텐데 그 아웃풋이란 값은 인풋 값에 의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아웃풋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인풋을 어, 그냥 단어로는 독립 변수라고 하고 아웃풋을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하거든요. 종속 변수라고 해서 어쨌든 함수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함수에는 인풋이 하나 들어가고 그럼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선택하는 것마다 아웃풋이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은 인풋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다. 그렇게 함수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시를 보시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 R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니까 반지름 R이 정해져야지 이제 아웃풋인 원의 넓이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세계의 인구수는 연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세계 인구수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연도가 인풋인 거고 인풋인 연도가 정해져야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정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웃풋은 인풋에 의존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울 때, 그냥, 제 그 어렴풋이 기억으로는 그냥 자판기 같은 거 생각을 해서 직관적으로 조금, 네,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엔 자판기가 함수라라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뭐 뭔가 뭐 100원이나 500원이나 이런 이제 동전을 인풋으로 넣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이제 아웃풋으로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게 그냥 함수의 직관적인 이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함수의 본질은 그냥 인풋이 하나 있고 하나의 인풋마다 하나의 아웃풋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음, 여기에 이제 그 함수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 지금 마우스가 이걸로 하는 게 네,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마우스 네. 커서는 선생님, 보이시죠? 그림을 조금만 더 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걸로 확대를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함수를 설명한 그림인데 어, 음, 집합이란 개념이 또 들어가요.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가 D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D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여기는 또 E라는 집합 안에 E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이 함수는 D 집합에서 E로 향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함수는 그렇게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함수는 집합 D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집합 E를 공역이라고 하면 정의역에 이제 임의의 원소를 뭐 X라고 할 때 이 fx가 될 수 있는 이 공역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원소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어가 정의역 나왔고 이제 공역 나왔고 치역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다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함수로서 이제 집합의 대응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정의역에 해당하는 애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무조건 함수값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싸가지고 공역에 해당하는 애한테 맞춰야 되는데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은 화살을 쏘기는 쏴서 이 공역 중에 아무한테나 하나는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함수의 정의에 대한 필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자신에 해당하는 공역에 이제 하나씩 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합 E에 해당하는 공역들은 이제 자신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어, 근데 공역 중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은 시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의역은 위에서 말했던 이 인풋이라고 하는 애가 정의역이 될 거고, 그리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치역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공역 중에 아웃풋이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도
함수는 정의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그냥 연습 문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지금 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정의역은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이제 입력이 될 때 출력이 되면 함수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처음 경우처럼 C는 아무것도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럼 출력이 없는 건데 그거 함수 관계인가요? 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나오면, 그게 이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 밑에 관계를 봤을 때도, 이제 인풋이 1, 2, 3 있고, 인풋이 1, 2, 3 있을 때 아웃풋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1, 2는 A가 하나씩 나왔고, 3은 B가 하나씩 나왔고. 그래서 위에서 제가 설명한 그 개념에 어긋난다고는 생각을 하질 않아서 어쨌든 함수에는 인풋을 하나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하나 나온다. 그것만 만족할 하면은 되거든요. 함수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상황도 네, 함수는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공역은 ABC고 치역은 AB다 이 말인 거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1, 2, 3이고 이걸 영어로 뭐 도메인이라고 그러고 코도메인은 공역이고 A, B, C 그러니까 아웃풋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웃풋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웃풋이 만약에 화살을 맞아서 아웃풋이 되면 얘네들은 A, B는 치역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는 네, 보시면 음, 이게 하나의 인풋에 하나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함수의 개념에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x제곱은 y라는 함수인데 여기도 보면 이것도 함수가 될지 안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하나의 인풋을 넣으면 하나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하나의 인풋마다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 요거는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얘는 이제 x는 y 제곱이라는 함수인데 얘는 하나의 인풋마다 두 개의 아웃풋이 나와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뭐, 다이어그램 이런 형식으로 얘가 함수가 아닌지 함수인지 판별을 할 수 있고 이런 함수의 그래프로도 얘가 함수가 아닌지 함수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또 이거는 함수의 결합이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그냥 함수의 결합을 그냥 함수에 대한 사칙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냥 이거 두 개를 더하기를 하겠다. 그리고 뭐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빼기를 하겠다. 뭐 곱하기를 하겠다. 나누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로 합친다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밑에 제가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끼리 사칙 연산을 하면은 정의역은 각 함수의 정의역의 교집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있고, 얘는 집합 A, 집합 B, BC가 있고, 이거는 F라는 함수, 숫자로 더하기니까 숫자로 하겠습니다. 함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고, G는 또 뭐 CT라고 할게요. 2, 3, 4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7, 8, 9 그래서 집합 C에서 D로 가는 함수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도 뭐 역시 얘는 뭐 이렇게 다 간다고 할게요. 그럼 F랑 G랑 이제 더하는 거잖아요. F랑 G랑 더하면 더하는 방식이 어, 위에서 보시면 지금 fx랑 gx랑 더했어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랑 쓰레기다. fx랑 gx랑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함수 값을 더하는 거잖아요. 함수 값을 더하는 거니까 이 여기에 있는 4랑 4, 5 그리고 이제 7, 8, 9를 더해야 되는데 어, 일단 지금 함수를 더하려면 그 더해진 함수도 곧 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도 역시 하나의 인풋으로 하나의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다는 의미는 얘는 1에서 4로 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1이라는 정의역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F랑 G랑 더할 때 포함될 수 있는 정의역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2가 5로 가고 있고 얘는 2가 7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F 플러스 G를 했을 때 정의역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F 플러스 G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정의역이 새로 정의가 됐으니까 2라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2가 포함이 되고 3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F라는 집합에서 2, 3이 화살을 쏘고 있는 이 5. 그러니까 2에서 5로 갔잖아요. 2에서 5로 가고 2로 간 놈이 또 7로 갔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준다 라는 개념이라서 얘는 12가 될 거예요. 5 플러스 7이 되고 그 다음 3은 5로 가고 있고 여기 G에서는 3은 8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5, 8을 더하면 13 이렇게 되고 2는 12로 가고 3은 13으로 간다. 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정의역을 보시면 음, 지금 이 함수 F에서의 정의역은 1, 2, 3이고 G에서의 정의역은 2, 3, 4였잖아요. 근데 F 플러스 G에서의 정의역은 요 정의역과 요 정의역의 이제 교집합이 여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아웃풋들을 더한 값들이 이제 치역에 들어가게 돼요. 예, 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교집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반드시 교집합이 있으리라는 건 그냥 지금 예를 든 것이지 네. 함수가 반드시 교집합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F랑 G랑 정의역의 교집합이 없으면 이 함수 자체는 정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얘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해 보니까 정의역에도 교집합이 있고 그러면 그 교집합을 통해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 이런 함수가 탄생을 하고 네, 이거는 이제 함수로 정의된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F도 함수고 G도 함수인데 더하기 하면은 함수가 아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각각은 지금 함수잖아요. 네. 그러면 각각은 함수인데 제 네, 생각에 근데 더하면 함수가 아니다. 교집합이 없으면 함수가 아니다는 그 중간에 어떤 논리가 뻥 뚫린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음, 더하기는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건데
사칙 연산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억을 해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집합이 아니어도 계산이 돼야 되는 게 더하기인데 교집합이 없을 때는 계산이 안 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음, 그게 이제 여기서 함수의 덧셈을 정의를 할 때, 어, 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예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교집합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왜냐하면 함수는 각각의 함수를 지금 더하고 있는 거니까 네. 반드시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 거잖아요. 이 함수에. 어, 제 생각에는 네. 그 함수는 이제 집합 간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야 되고, 그 각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함수를 합친다는 것은 어, 정의역 간의 이제 교집합으로서의 정의역을 생성을 하고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공역을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어, 여기서도 이제 F란 G 함수를 더할 때, 예,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연산이라는 건 더하기나 곱하기는 거꾸로 해도 되고 순서대로 해도 어쨌든 같은 어떤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교집합이어야 한다 하면 그건 연산이 아니지 않나요? 어, 제 생각에는 이 덧셈이라는 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덧셈이라는 거를 뭔가 어, 숫자로서의 덧셈을 함수에 대입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결합이라고 하고 함수의 덧셈을 정의를 하고 그건 이제 숫자의 덧셈이와는 뭔가 다른 함수의 덧셈을 그냥 정의를 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든 과정에서 이제 교집합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음. 네,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함수의 덧셈을 여기서 설명을 할 때 fx 플러스 gx 이거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랑 G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fx는 그러니까 F4는 아니 다시 F1은 이제 4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GX랑 이제 더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FX랑 플러스 GX에서 X는 같은 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F1은 4라고 했을 때 그럼 GX랑 더하려면 G1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G1이란 놈이 있고 이 G1에 해당하는 이제 치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정의역이 지금 1이 없는 거잖아요. 네, G1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 F 플러스 G라는 함수에 들어갈 수가 근데 이제 더하기를 했으니까 네, 뒤가 이제 정의역이 1이 없어서 더할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F1은 있는 거잖아요. F1이요. 여기. 예. 예, 예, 그렇죠. 네, 뒤에는 없지만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존재해야 된다고 덧셈을 하는 경우에는 존재해야 되지 않나요? 그 답이? 어, 어떤 그 F1 함수가? 가령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0은 1이잖아요. 뒤에 0이어도 덧셈, 덧셈을 하면 1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의 정의가 지금 말씀처럼 뭔가 만약에 함수의 이런 덧셈의 정의를 뭐 F 함수랑 G랑 더할 때, 어느 한 함수의 정의역이 하지 않으면, 0을 대신 더한다. 라고 누가 그렇게 정의를 했다면 말씀대로
그렇게 f 플러스 g라는 함수가 정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함수의 덧셈이라는 건 정의를 할 때 애초에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f 플러스 g라는 함수의 정의역에서는 제외한다. 이게 어, 어떻게 제가 보면 드리는 말씀은 덧셈을 할 때 네, 이제 정의역이 앞에도 세 개, 뒤에도 세 개잖아요. 그래서 정의역 여섯 개가 다 더해져야지 덧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공통분모만 빼지 않고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은 fg라는 거는 네. 이라는 이제 F1, 되고 F2, F3랑 그다음에 G2, G3, G4가 다 들어가야지 덧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말씀이시죠? 1, 2, 3, 4. 왜 더하기니까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 교집합만 더해야 된다는 법칙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두 음, 개를 함수 두 개를 더하면 정의에 있는 모든 걸 다 더해야지 덧셈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서에 이제 선생님께서 공역을 채우시고 그러니까 네. 치역을 채우시고 여기에 해당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으면 이 f 플러스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1, 2, 3, 4를 이거 정의역으로 하나씩 다 적으면 되지 않아? 1은 4를 적고 네. 2는 5를 적고 3은 6을 적고 그 다음에 다시 2는 7을 적고 하면 2가 있으니까 동시에 있는 거를 일단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될 거고 오히려 여기까지 그걸 빼야 될 것 같은데 교집합을. 왜냐하면 함수가 안 되잖아요. 2가 하나는 5를 가고 하나는 7을 가니까. 네. 그래서 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덧셈이 이제 되게 헷갈리네요. 제가 함수 덧셈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라요. 옛날에는 예를 안 들어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왜 덧셈인데 정의에 있는 모든 걸 다 더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이렇게 들거든요. 어, 네. 일단은 제가 나와 있는 이 정의대로의 이 논리를 그대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정의대로의 논리를 저희가 이제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정의대로라면 일단 요 일단 그러니까 요 왜 따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음, 덧셈은 다 정의역이 다 들어가야지. 왜 같지 않은 걸 교집합이 아닌 걸 빼면 그러면 모든 다른 함수를 할 때 교집합이 없는 거는 다 그 연산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떤 함수도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보편론적인 지금 어떤 연산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안 된다. 지금 이거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 제 생각에 사진 이제 연산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다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규칙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모든 함수에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임의의 f라는 함수, 모든 존재하는 이제 임의의 g라는 함수를 각각 뽑아서 그 함수를 더했을 때 f 플러스 g라는 새로운 함수가 무조건 탄생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함수를 더했을 때 이 f 그러니까 반드시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수 네, 두 개가 반드시 교집합이어야 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교집합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거의 만들자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이게 수립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이 함수의 결합이란 걸 제가 뭐 엄밀하게 정의를 해서 설명하고 그런 어,
거는 아니었고, 이제 함수의 결합이라는, 이, 뭐지? 논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네, 함수의 덧셈은 말 그대로 이제 fx랑 gx랑 더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g라는 새로운 함수가 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때는 이 fg라는 함수는 fx와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교집합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f 플러스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될 때를 가정을 하고 이걸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교집합이 없으면 둘 간에 이제 정의역에 대한 교집합이 없으면 이 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게 이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뭔가 이제 가정을 깔아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네. 뭔가 그럼 전제 조건을 상당히 많이 붙여야 되고 뭔가 네. 이상하거든요. 저도 뭔가 이제 예시를 들으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왜 교집합이 되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함수를 더하는 게 정확히 뭐지라고 저도 딱 그려지지 않아서 그냥 아무 기본적인 함수 자체를 인터넷에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두 개의 함수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두 개 함수를 더한 그래프도 그려서 봤는데 네, 저 정의역이라는 거는 이 함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뭐 이 집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집합들이랑 네, 두 번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집합들, 그리고 그 함수를 합쳤을 때 나오는 집합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사이에서만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위치하는 집합들만 딱 이 말이 잘 안 나오네. 첫 번째, 두 번째에, 그러니까 결국 교집합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네, 결국 교집합인데, 그게 왜냐면 그게 합쳐졌을 때, 어, 그 집합이 올 수 있는 게 그 딱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의역이, 이거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아,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네, 여기에 대한 F라는 함수는 여기에 해당하는 X 값들이 이제 정의역일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이제 치역일 거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예, 예, G에, G에 해당하는 정의역은 여기고, 그리고 뭐 G에 해당하는 이제 치역은 그냥 요 단일값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F랑 G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더할 수 있는 것이 음, 여기 이제 교집합 부분을 더해서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해가지고 말 그대로 뭐 요거 요거를 F 플러스 G로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의 덧셈을 이걸로 정의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함수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뭐 이거를 어쨌든 뭐 우리는 이제 뭐 난 이거 싫어 이런 개념 싫어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난 다른 개념으로 함수를 더하면 정의역을 그냥 다 합집합으로 포함시켜 놓고 뭔가를 할 거야. 라는 것도 이제 그냥 이걸 안 따르고 따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뭔가 저는 이제 책에서 설명하는 그 함수의 덧셈의 정의를 그대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조금 네. 그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에서 설명한 함수의 덧셈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저는 네, 설명을 드렸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함수의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함수를 그려보고 뺄셈을 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정해서 뭐 이게 이거 두 개를 빼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F-G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사칙 연산을 그러니까 함수를 대상으로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의역의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어, 그런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았네요,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뭔가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니까 네, 저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 설명한 함수의 사칙 연산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의역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거기에 대한 y값, 아웃풋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 그거를 이 책에서는 함수의 사칙 연산, 함수의 결합으로 보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설명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각 함수의 정의역의 교집합이 된다. 그리고 음, 일단 각 함수를 통해 치역으로 이동하는 뭐 정의역 같은 것끼리 뭐 더한다. 이 내용이 방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은 이제 나누기를 할 때는 어, G의 X의 경우 분모가 정의역에서 추가적으로 0도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0이라는 건 존재를 나눗셈에서 0은 존재를 하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함수의 결합 이외에 함수의 합성, 함수의 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음, 직문수 들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직문수에서 들었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뭐 G라는 함수가 있고 F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제 이 두 함수를 합성을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H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fx는 2x라고 하고 g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f랑 g를 이 순서대로 합성을 해줬을 때는 이 gx에 해당한 x 플러스 2, 네, 맞죠? 이, 요걸 보시면 이 fx 자리에 이 gx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fx의 x 자리에 이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나오는 거. 네. 이게 이제 함수의 합성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hx의 정의역은 g의 치역이다. 잠시만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G의 치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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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G의 정의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이 H 함수의 정의역은 G의 정의역이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X의 치역은 이제 F의 치역이 되고. 네. 그림으로 보니까 좀 네,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합수의 합성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여기서 왜 지, 지의 정의역이에요? 네? 왜 지의 정의역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예, G의 정의역이 요것들이잖아요. 예, X1, X2.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정의역이라는 건 얘가 이제 화살을 다 한씩 여기로 쏘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뭐 여기로 이제 화살 쏘고 있을 건데, 음, 그러면 음, 이 h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이제 여기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정의역이고, 요게 이제 공역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h라는 거는 인풋을 이 g의 정의역으로 갖고 아웃풋을 이제 f의 치역으로 가지니까 그러면은 G는 공력이 두 개인 거예요? 지역 왜냐하면 중간 과정도 공력이고 끝 과정도 지금 공력이잖아. g 말씀하시는 거죠? 예, G가 지금 이 앞에 맨 앞에가 F 함수죠. 네, 그다음 중간이 G 함수고 맨 끝에가 지금 H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맨 앞에 F 함수의 어, 그 뭐야? 정의역 공역이 G 함수고 G 함수의 공역이 H 함수잖아요. 지금 음, 통해서 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 g만 놓고 봤을 때 네, 이 함수만 놓고 봤을 때 g의 정의역은 요거잖아요. x1, x2 점점점. 그리고 g의 공역은 요 y1, y2 점점점. 네, 네. 근데 f의 정의역은 또 얘가 되고 f의 공역은 얘가 되고. 근데 이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네, 합성을 한다는 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를 그냥 이제 한 번에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네. 그냥 이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보면 여기가 음, 정역이 될 거고 공역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을 x1, x2로 넣으면 아웃풋이 이제 g1, g2 점점점이 나오니까 인풋에 해당하는 게 예, 정의역이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 예, 지.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HX의 정의역이 GX인 거잖아요. 이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렇죠? 그러면 fx 지금 GX가 함수를 함수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Y1, Y2로 간 거고 이게 다시 아, F라는 함수를 통해서 G1, G2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G1, G2의 정의역이 X1, X2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원래 제대로 썼었는데 잘못 쓴 네. 줄 알았지. 원래는 이게 뭘로 쓰여져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GX 함수고 중간에 있는 게 FY 함수고 합성을 해서 HG 함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그림에 따르면 네네. 그래서 지금 H 함수가 죄송합니다. H 함수의 정의역은 GX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이게 정의역이다. 음, 그러면 FY, F2의 정의역도 GX, GX, GX2 이렇게 되고 H2 정의역도 GX 똑같이 지금 두 개가 다 정의역이 GX 함수라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 번 지금 합성 과정을 통했는데 어떻게 정의역이 두 개가 똑같냐 이거예요. 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fx의 정의역은 이제 gx의 치역이다. 제가 처음 썼던 말이 맞거든요. 이게 지금 틀린 말이고, 네, 그러니까 정의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fx라는 말은 결국은 fx가 어, FY가 지금 GX와 FY 합성을 통해서 HG라는 함수가 다시
생성된 거잖아요, 지금. 함수의 합성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정의역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정의역을 통해서 함수를 합성을 해도 F가 되고, 또 합성을 안 하면 F라는 치역이 되고, 합성을 하면 H라는, 어, 그, 다시 그게 나오니까, 함수가 또 나오니까, 하나의 정의역이 공역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의 정의역이다라는 말은 아닌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x1, x2, x3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y1, 뭐 y2, y3가 있으면, 그리고 똑같이 이게 있을 때, 음, 똑같이 이게 gf라고 하면 gf고 얘를 이제 h라고 할 때, 어쨌든 이제 G란 함수만 놓고 보면 얘 정의역이니까 무조건 화살표를 던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던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나씩. 근데 이 F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기가 이 Y1, Y2, Y3가 정의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네, 이렇게 갔다고 할 때 그러면 HX의 이 H의 정의역은 음, 그 앞에 있는 Y잖아요. 여기 정의역에서 지금 공역으로 간 거잖아요. 아니죠. 이 H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함수가 인풋을 하나를 넣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네. H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의 인풋은 이 X1, X2, X3거든요. 그럼 H의 함수는 인풋으로 X1을 넣었을 때, 여기를 Y1을 통해서 G1으로 갔으니까, 아웃풋이 G1이 나오고, X2를 넣었을 때 G2가 나오고 X3를 넣었을 때 G2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리면 H는 그냥 X1, X2, X3, G1, G2 이렇게 되는 함수거든요. 네. 그러면 이 X1, X2, X3가 H의 정의역이 되고 Z1, Z2가 H의 이제 치역 및 공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성을 하면 그렇다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X1이 Y1으로 갔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X1은 정의역이고 Y1은 치역인 거잖아요. 네, G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이걸 합성을 통해서 G1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X1이 치역은 G1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럼 X1은 치역을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X1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G에서의 X1인지, G 함수에서의 X1인지, 예, 그 G 함수의 X1이 지금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지금 Y1으로 갔잖아요. 써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이 Y1이 지금 X1의 치역인 거잖아요. 어, 이 X, 치역이 다시 또 Z1으로 가가지고 X1이 치역은 Z1이라고 하면 아니요. 지금 그게 지금 치역이 몇 개냐는 거죠. 치역이라는 단어를 이제 X1이랑 정의역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네. 정의역이랑 치역이라는 단어는 이제 함수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G의 정의역은 무엇이냐, G의 치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X1의 치역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X1의 치역은 Y1이다라고 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네. X1, X2, X3 어떤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Y1, Y2, Y3인 거잖아요,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합성을 통해서 G1, G2, G3로 갔는데 이게 이제 처음 그 함수가 정의역이고 맨 끝에 함수가 지금 치역인 거잖아요. 합성을 통해서. 합성을 해서 그러면 중간 과정의 이 치역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음, 중,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치역이고 그 다음 합성을 더하면 그것도 치역이고 계속 치역으로 되는 거예요? 정의역 하나에? 어, 아니요. 제가 한번 첨언해보자면은, 예. G하고 F 함수는 각각 개별의 함수고요. 네. G의 정의역이 X1, X2, X3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F의 정의역이 Y1, Y2, Y3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D 함수, F 함수의 뭐 정의역, F 함수는 X1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F 함수는 관계가 있는 거는 Y1에서 Z1으로 가는 거고, 그게 각각 이해를 하실 거를 그 함수를 합성을 해서 H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 네. 그 결과값으로 X에서 Z로 가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의 함수를 합성해서 H라는 새로운 함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네. F를 X까지 가져가시면 안 되고 F의 함수에 관한 거는 Y하고 Z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 그래서 네. 그 말은 H라는 새로운 함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함수가 나왔는데 그 정의역을 H 함수라는 걸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 정의역이 앞에 있는 F, Y1, Y2, Y3가 정의역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 H만 놓고 봤을 때요. 예. 근데 H만 놓고 보면 H라는 함수의 인풋은 Y1, 인풋이 Y1, Y2, Y3가 인풋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죠. 인풋은 X1, X2, X3인 거죠. 왜냐하면 함수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인풋을 통해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H 입장에서 보면 네. 1을 넣으면 Z1이 나오고 X2를 넣으면 Z2가 나오고 X3를 근데 넣으면 중간에 Y라는 과정이 없으면 Z1, Z2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그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은 되냐면은 예, 딸기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예, 우유를 가지고 딸기를 생산하는 데 가서 이제 우유를 중간에 딸기를 넣고 딸기 우유가 나왔어요. 네, 그거를 각각 공장에서 처리를 하다가 하나의 공장에 합쳐가지고 우유를 해서 중간 과정을 해서 바로 딸기 우유가 하나의 공장에서 나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유통 과정을 삭제하고 중간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그냥 따로 근데 공장을. 그 예. 원료가 뭐냐 했을 때 우유만 원료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딸기도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을 D하고 F의 함수를 이렇게 중간에 위에 보면은 그 DEX라는 거에 F의 함수인 X 플러스 2를 그 EX의 X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처리되는 과정을 함수를 합성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식을 넣은 거예요. X에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합성을 시키면서 과정을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래서 하나의 공장에서 나온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좀 어, 빠르지 않을까. 잘 이해를 이제 잘 못해가지고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건데, 일단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함수는
그냥 내가 어떤 인풋을 넣으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 그것만 이제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은 뭐가 됐든 상관없이 H 입장에서 보면 Y1, Y2, Y3는 어떤 인풋도 어떤 아웃풋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제 X, 이것도 하나의 인풋인 거 아닌가요? 이게 아웃풋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Y1, Y2가. 이것도 지금 인풋에 속하는 거잖아요. Z1으로 그, 거기까지 다 인풋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 Y1이라는 인풋은 F 함수에 대한 인풋인 거고. 그래서 D하고 F하고 함수를 이렇게 합치면서 그 중간 과정이 처리가 된 상태가 이제 나오는 것. 그렇죠. 그런, 예, 중요한 거는 네, G하고 F의 각 식을 그 결합을 했다는, 함수를 결합시켰다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말 뜻은 알겠는데, 그, 그 정의역이라고 하지 않나?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어, 일단 Y1, Y2, Y3는 H 입장에서는 인풋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단순히 중간 과정인 거지. 그러면은 어, 말씀대로라면 H의 인풋은 X1, Y1 두 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Z1 하나가 되는 셈이니까 네, 인풋 두 개를 넣고 아웃풋 하나가 나오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면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G랑 F랑 함수를 합성을 시켜놓고 보니 네, 인풋이랑 아웃풋의 관계가 X1을 넣었을 때 Z1이 나오고 X2를 넣었을 때 Z2가 나오고 X3를 넣었을 때 Z2가 나오는 관계가 나오더라.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인풋을 X1, X2, X3를 넣는 함수인 거고 아웃풋으로는 Z1, Z2가 나오는 함수인 거구나라고 해도 아무런 정의에 위배되는 거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말씀. 네, 이해는 하는데, 네네. 이제 그 따지고 보면 F 함수의 정의역도 X1, X2, 그다음 H도 X1, X2, X2.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 아니요, 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처럼 뭔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 사실 뭔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당연한 논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평소에 못 해보다 보니까 뭔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서툰 것 같고, 그래서 네, 어쨌든 좀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네, 조금 지금 45분이니까 네, 11시 45분인데 30분 지나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반에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은 이제 그 다음 진도부터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저기 녹화부터. 잠시만요. 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